네, 이번 주에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 페이퍼는 앞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메타러닝에 비해서는 페이퍼가 좀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 이유가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20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용어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 페이퍼가 나왔던 2019년도에 급격하게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초기에 나온 서베이 페이퍼였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안되었던 여러 어떤 시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 또 새로운 어떤 발견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지향점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여기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중에 뭐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 일부 해결된 문제들도 있고, 여전히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개념이 만들어진 이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럴 아키텍처와 이 뉴럴 아키텍처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럴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뭐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구조죠. 그런데 이 뉴럴 아키텍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 특히나 신경망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인사이트, 그다음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오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요즘 아주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들은 대부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초기 아이디어에 비하면 굉장히 좀 특이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아래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텍스트 같은 어떤 시퀀셜 데이터, 즉 순서가 있는 데이터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일명 RNN 계열 모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거는 대표적인 시퀀셜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그 문제, 태스크 중에 하나인 NER, 즉 고유명사 추출이라는, 고유명사 인식이라는 이 문제를 한번 이제 예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텍스트에서 보시면 지금 론다 로우지,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면은 이 모델이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되고, Saturday Night Live, 하나하나의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단어일 뿐이지만 셋을 합치면 어떤 TV쇼가 되기 때문에 TV쇼다라고 태그를 붙여줘야 되는 이런 태스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RNN 계열 모델 세 가지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모두 보여줬었는데요. 최초로 나온 것이 여기 맨 왼쪽에 있는 Simple RNN이고, 이 RNN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 LSTM, 그리고 LSTM에서 불필요한 그 연산을 제거를 함으로써 속도를 향상시킨 GRU라는 모델이 이제 가장 최신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세 가지 셀의 구조만 보고 실행 속도 이런 것들은 여기 가운데 있는 연산의 개수를 세어보면은 실행 속도는 RNN이 제일 빠르고 LSTM이 제일 느리겠구나, 이런 거는 예상이 되지만, 이게 NER 태스크라고 하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성능이 차이가 날까라는 것은 이 셀만 보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자연어 처리 분야, 그리고 이 RNN 같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이 모델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떤 논문 형태까지 가서 그걸 읽어야지만 그 차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딥페이크 같은 데에서 페이스 앱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타일겐이라는 또 모델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스타일겐의 아키텍처 구조인데요. 이쯤 되면 거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게 무슨 사각형들의 집합이 뭔지 이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라도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를 이해하려면은 2011년도에 나온 겐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년도 8년 동안 거의 10편이 넘는 논문을 읽어야지만 이 구조를 만든 이유가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심지어 이제 1년 지나서 스타일겐2가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아다인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뭔가 수정을 했더니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과 3개월 전에 스타일겐3가 나왔다는 겁니다. 스타일겐2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셋 다 모두 저자가 카라스 에트알, 이분이 다 동일한 분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어떤 뉴럴 아키텍처를 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은 거의 그 뉴럴 아키텍처의 저자 본인이거나 혹은 그 저자 본인에 가까운 인사이트를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정도 되어야 어떤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보고 이 데이터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메타러닝,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할 때는 거의 전문가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처음 아이디어는 스트럭처 혹은 이제 셀 혹은 마이너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뉴럴 아키텍처는 스트럭처가 있고 그 스트럭처 사이에 커넥티비티, 연결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문장으로 서술될 수가 있다라는 기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문장이라기보다는 사실 벡터에 가깝죠. 어떤 벡터를 통해서 넘버 오브 필터라든지 필터의 크기라든지 스트라이드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킨 데이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모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데이터고, 순서가 있다면 리커런트 네트워크, 즉 아까 보신 RNN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에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이 최초로 제안되었던 뉴럴 아키텍처 서치 나스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그 내용을 보시면 넘버 오브 필터를 선정을 하고 필터 헤이트를 선정을 하고 필터 위드, 필터 스트라이드 이런 것은 당시 이 문제가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그 적용되었던 모델이고, 그 CNN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은 저희가 저번에 메타러닝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할 때 그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그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옵티마이저와 옵티마이지로 나눠서 옵티마이저가 옵티마이지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그 running to run by gradient descent by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특이한 논문을 2016년도 논문을 이제 메타러닝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스의 조프 앤 레 이 두 분께서 이 2016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일종의 메타러닝의 이제 하위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묘사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치 스페이스가 있고요. 서치 스트래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스트래테지가 있습니다. 서치 스페이스는 메타러닝에서 이야기하는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와 동일합니다. 즉, 서치 스페이스는 뉴럴 아키텍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집합이 있고, 거기서 서치 스트래테지를 이용해서 어떤 아키텍처 A를 뽑고 그 아키텍처 A를 잘 학습을 시켜서 그 퍼포먼스를 계산을 해서 그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서치 스트래테지를 업데이트 시킨다. 이런 개념을 기본적 골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 역시 Search Based, Search Strategy, Performance Estimation Strategy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2019년 당시에 가장 핫했던 그 이슈는 Search Strategy였습니다. 그래서 Search Strategy를 중심으로 조금 이제 다루고 있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최근까지도 여전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세 가지를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